맞벌이 부부 손님의 가장 기본 단계인 현금 흐름 잡기를 전편에서 완료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요리하실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미팍 지출 아까 55만 원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지출이 있었어요. 네, 바로 보험입니다. 사모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보험료를 약 85만 원 정도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보험을 들었길래 3인 가족에 85만 원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 뭐 특정 뭐 보험이 뭐 50만 원, 30만 원 이랬던 건 아니고 뭐 기존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 보험에서 자꾸 수시로 뭐 전화나 홈쇼핑 이런 걸로 하나하나 계속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기존에 한 3, 40만 원에서 지금 한 85만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궁금한데 어떤 보험을 들었길래 그래도 지출이 그 정도까지 가나요? 보험을 이제 종류별로 이것저것 가입한 것도 있는데 가장 좀 주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된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있던 사망보험금이 제일 원인이었거든요. 보험료 지출이 85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출인데요. 정말 심각한 수준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험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근데 항상 어려운 부분이 보험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험 분석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보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나요? 사실 이런 표현 우리 젊으신 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벌써 싫은데요? 네, 구태의연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산과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뭐 비가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 우산이 있으면 옷이 젖지 않고 내가 젖지 않는 것처럼 우산이 이제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험이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닥칠 큰 질병이라든지 사고에 있어서 나를 좀 보호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마 정말 우산이 나올지는 몰랐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험은 어쨌든 내가 모으는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수단이 결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저축을 하고 이제 내가 잘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보험을 이제 안정장치로 가져가는 건데 저축을 100만 원도 못 하는데 보험료로 이제 100만 원씩 내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객이 전도가 되는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최소한으로 좀 가입할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산이라는 표현도 뭐 대부분 많이 뭐 인식하고 있듯이 마음에 들고 내가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도 보험이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그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85만 원 지출이었던 것을 60만 원으로 줄여드렸어요. 무려 25만 원을 줄여드렸는데 매월 25만 원이니까 이게 한 1년이면 300만 원이죠. 그쵸. 300만 원의 돈을 좀 절약해 드린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은 뭐 내용들이 많은데 크게는 기본 아까 보험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조정해 드렸고 그리고 아까 사망보험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CI 보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 갱신형 보험이 많으면 사실 보험료가 지출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네, 한번 좀 어떻게 네. 진단을 했고 레시피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당장 나가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 보니까 많이 가입을 해요. 근데 그게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없어요. 즉 이제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험도 100세까지 좀 보장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정말 갱신형 보험으로만 내가 보험을 다 가입해놨으면은 막말로 100세까지 보험료 내다가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조금 보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하는 기간 동안 좀 낼 것을 권장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갱신형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I 보험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CI 보험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다가 중대한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는 내가 죽으면 사망하면 받게 되어 있던 사망보험금이 있잖아요. 그거의 일부를 좀 미리 땡겨받는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게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중대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CI 보험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걸리는 암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거든요.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간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암이 걸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뇌혈관이 터져서 받을 수 있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터지기 직전에 이제 좁아져서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뇌경색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급성 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협심증, 뭐 스텐트 삽입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CI 보험에 또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중대한 질병 여러 개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제일 먼저 발생한 하나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잘 모르시는데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협심증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비갱신형에서 갱신형으로 그 반대죠? 네,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네. 바꿔주셨고 네. 또 CI 보험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또 조정해 주셨고 그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해약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까지 나이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걸 많이 또 망설이지는 않으시던가요? 사실 망설이시죠. 이거 당연히 망설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가슴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저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이런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는 때는 내가 납입이 다 끝나면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가입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큰 위험이 당했을 때 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납입이 끝난다고 해서 원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거 좀 정리를 하시는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보험이라는 부분이 한 가게로 보면 지출도 제일 큰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이걸 이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반드시 저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단의 링크 꼭 연결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보험 줄이기가 현금 흐름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어떤 판단 기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기준을 좀 이제 상담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보험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처음에는 보장 기간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 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80세, 70세 이런 만기보다는 좀 100세까지 길게 보장 기간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 뭐 보장 범위가 적어서 협심증에 걸렸을 때 뭐 나는 못 받고 급성 심근경색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장 범위를 좀 넓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 앞에 중대한 질병, 뭐 34대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통상의 뭐 사망 이렇게 앞에 뭔가 단서가 붙어 있는 그런 보험은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서가 많이 붙어 있는 보험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험료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좋은 보험 나온다고 계속 가입을 하다 보면 내 소득 대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인데요. 보험료가 지금 당장에 싸다고 해서 갱신형 보험 이런 거를 가입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가지를 조금 기준 삼아서 내 보험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게 정확히 습득이 될지 인지가 네, 될지 조금 어렵죠. 걱정이 되는데 네, 저는 어렵네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금액 얘기만 일단 좀 먼저 한 번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의뢰인 부부가 이제 40대였잖아요. 그래서 40대 여자분 기준으로 실손보험은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면 사실 충분히 되거든요. 그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우리 질병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한 12만 원, 한 10만 원에서 한 12, 13만 원 정도 또 괜찮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한 15만 원 전후면은 되게 괜찮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기준 금액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여기서 한 20% 정도가 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아직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 그럼 나는 한 적정 보험료가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외벌이다. 그러면은 한 2, 30만 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의뢰인 부부가 40대여서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지 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 또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내 보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참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네. 이 보험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한국재무설계의 전문가분들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꼭 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운 게 정말 보험인데 어떤 요즘 이렇게 또 이렇게 고객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정도의 좀 괜찮은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콕 집어서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조금 왜냐면 보험이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실손보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은 사실은 모든 보험사가 보장 한도라든지 보장 범위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발병 확률이 높으니까 3대 질병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포괄적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2의 실손이라고 불리는 수술비 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사실은 갱신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는 유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비갱신형인 수술비 보험은 꼭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종신보험은 뭐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도 같은 사망 보장을 하실 때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비싸다라고 하시면 기간을 정해서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네.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되게 가성비 좋은 정기보험이 있어요. 그 정도가 저는 요즘 되게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혹시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힘드신가요? 아니요 이제 보험을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지인을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친구? 네, 엄마 친구, 내 친구. 이렇게. 보통 보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게 지인 추천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특히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엄마가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던 엄마 친구가 권유했던 그런 보험들 가지고 오시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혀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돈만 내는 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비교도 해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꼭 지인한테 가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좀 정해서 객관화시켜서 가입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저도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은 너무 적게도 말고 너무 많이도 말고 좀 적정 수준에서 좀 뭔가 보험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적정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 사실 이 연금 준비하는 거랑 달리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요. 예. 대신에 이제 그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너무나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씩 좀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단이니까 저는 또 덧붙여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좀 젊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보험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요즘 또 연말정산 시즌인데 보험료 매달 얼마씩 내게 되면은 1년에 이제 1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주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면은 한 13만 2천 원 이렇게 돌려받아요. 한 달치, 한 달 반치 정도는 돌려받는 셈이니까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하시라.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이제 지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각각 보험에 대한 첫 경험이 어떤 그 지인을 통해서였습니까? 저는 저도, 지인을 네. 통해서였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이제 어느 너가 날 내라. 맞아요. 어머니께서 그냥 갑자기? 네. 근데 엄마도 이제 엄마 초등학교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 예. 초등학교 엄마 모임. 그분들 통해서 이제 가입을 이렇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 이제 두 분 케이스를 여쭤보는 네. 겁니다. 두 분은 실제로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막 보장 분석표 이런 게 있으면 막 보여드리고도 싶은데 저는 나름 제 보험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저는 일단 실손보험이 있고요. 실손보험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내고 있고 질병보험이라고 불리는 그 건강보험 한 11만 원 정도 딱 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뭐 외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보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망보험 1억 딱 준비해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로 딱 내고 있어요. 네. 아,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뭐 사망보험 있고 뭐 3대 질병 진단비 아까 말씀드린 보험은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3대 질병 진단비도 이렇게 보전 범위가 넓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좋은 상품들이 막 보험회사에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더 가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의뢰인 아니세요, 의뢰인? 의뢰인처럼 네 조금씩 막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보험료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보장이 부족하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조금씩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좋은 상품이 나와도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꾸 거절이 나고 그래서 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건강하고 젊으실 때 그런 네.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튼튼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보험과 같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말 우리 집 가계부를 현명하게 요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한국재무설계가 이 하단의 링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문가분들이 찾아뵙고 직접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 가계부의 두 번째 보험 요기는 완료가 됐습니다.